혹시 북한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돈이 되는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취업 현실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숨겨진 직업 세계로 들어가 보죠. 먼저 북한의 취업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희망 직종을 3가지까지 적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국가가 모든 직업 배치를 결정하며 개인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죠.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의사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 시스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할까요? 과거에는 당연히 조선노동당, 보위부, 인민보안성 같은 권력기관이나 외교관 같은 해외 근무 가능한 직종이 최고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들은 기본적으로 세습제이며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접근 가능해요. 게다가 권력의 핵심에 가까울수록 언제든 숙청당할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인기 직업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목받는 직업이 바로 연료 판매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유소 직원과 비슷한 개념이죠. 월 소득은 쌀 1kg도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왜 이 직업이 인기인지 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밀은 바로 연료의 품질 차이에 있어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은 일반 유통품보다 품질이 좋아서 정부 고위층이나 부유층들이 외화를 지불하고 주유하러 옵니다. 연료 판매원들은 여기서 교묘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리죠. 고급 기름에 저급 재생유를 30% 정도 섞어서 판매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구매자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판매원들은 상당한 불법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부패가 일상화된 북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행위가 거의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감시 당국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료 판매원들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다시 뇌물로 상급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부패 시스템이 북한 전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인기 직업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1992년 북한에 처음 도입된 택시는 현재 평양에만 10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어요. 택시 운전사가 선망받는 이유는 북한의 극심한 이동 제한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시나 군 단위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절차와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운송업을 통한 부수입입니다.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물자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어요. 물가가 싼 지방에서 상품을 구매해 택시로 운송한 후 물가가 비싼 평양에서 대파는 중개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의류, 화장품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운송하면 한 번에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죠. 하지만 택시 운전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 양성소에서 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만 관리에게 일본 엔화로 약 55,000엔 상당의 뇌물을 지불해야 해요. 영업용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밀수로 입수해야 하며 신차는 약 110만 엔, 중고차도 55만 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낡은 차는 영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관공서, 운수사업소에 뇌물을 지불하고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매월 25,600엔의 뇌물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으면 개업조차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북한에서 택시 운전사는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성공한 택시 운전사들은 몇 년 안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죠. 세 번째로 주목받는 직업은 합작기업 직원입니다. 합작기업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해요. 각 기업의 자금과 노하우를 결합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기 쉽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높, 임금도 매우 좋아요. 평균 월 소득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현금과 쌀 10kg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더 큰 장점은 국가의 노동력 동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종종 국가 건설 프로젝트 등의 명목으로 일반 노동자들을 동원해 위험하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해요.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전력이나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되지 않는 국영기업 공장의 유휴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부할 수 없이 동원되어 버리는 반면 합작기업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 가동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빠지면 곤란하죠. 따라서 합작기업 측에서 뇌물을 지불하고 동원을 면제받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건설 노동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뇌물 등을 동원해서라도 합작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합작기업 취업 역시 상당한 자금력과 인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취업을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수천 달러 상당의 뇌물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네 번째 인기 직업은 해외 파견 노동자입니다. 달러와 유로 같은 외화는 북한 내에서 신뢰성이 높은 화폐로 통용되죠.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무역과 관광 사업에 주력해왔고 해외 노동자 파견도 그 일환이에요. 중국, 러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의 노동자를 파견해 송금을 통해 외화를 얻는 이 사업은 국민 개인에게도 매우 귀중한 기회입니다. 국내 일자리가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견 신청자가 끊이지 않아요. 물론 누구나 해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들도 서서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양의 인류학 출신자들조차 돈을 벌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축적한 돈으로 작은 상점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근무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아요. 하루 근무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로 휴식은 거의 없습니다. 산림 오지의 벌목장이나 축구 경기장 건설 같은 가혹한 육체 노동이 일상이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죠. 게다가 벌어들인 금액의 절반이 북한 정부에 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도 노동시간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벌기 쉬워서 국민들은 뇌물을 지불하더라도 돈벌이의 꿈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2019년 연말까지 노동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파견 인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주요 파견 대상국인 러시아에서는 2014년경 5만 명 이상이었던 북한 노동자가 2022년에는 약 3,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루블화 가치 하락도 노동자 감소를 뒷받침하는 원인 중 하나죠. 결과적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원래 벌었던 금액의 8분의 1 정도가 되었어요.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곤궁해진 해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취업 여건도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언급할 만한 직업은 장마당 상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이 북한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장마당 상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라요. 당국의 단속에 걸리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상품을 밀수해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더욱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서 한번 성공하면 몇 달치 생활비를 벌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장마당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북한에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경제 상황 악화와 국외 정보 유입 등의 영향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부유해질 방법을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보다는 현실적인 생존과 부의 축적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인 사업이나 부의 과시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부유층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평등 사회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극심한 계층 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요. 결국 북한의 인기 직업들을 살펴보면 모두 뇌물과 불법 행위 그리고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료 판매원의 횡령, 택시 운전사의 뇌물 지불, 합작 기업 취업을 위한 금품 제공, 해외 파견을 위한 각종 로비 등이 그 예죠. 이는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